네, 성투를 앞두고 벌써 수요일 개장 9분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전히 양지수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아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신규주에 대한 관심 뜨겁고요. 다시 한번 장 전에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많은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20을 보니까요. 역시나 LS 머티리얼즈, 코어라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 신규주에 대한 관심 뜨거운 가운데 어부부 반도체 그리고 어제 또 인수 소식 관련돼서 하림과 HMM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분위기 체크를 해보면요. HLB,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뜨겁고 어제 여전히 시세를 뜨겁게 냈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도 이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센터장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숨 돌릴 틈 안 주고 바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신규주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 어제 이 두 기업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과연 두 기업 중 너무나 고점이지만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한 달 만에 주가가 한 7배 정도 올랐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LS 머티리얼즈는 이제 12월 12일 날 상장을 했는데 첫날 300% 상승을 했고 거기서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굉장히 그 가파른 상승세 보이다가 어제 이제 그 에코프로머티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두 종목 전부 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지금 공매도 금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안 돼 있었으면은 이미 이런 종목으로는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일방의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좀 나타났던 현상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그 파괴력 있게 시장을 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종목들 이외에도 이전에 아시겠지만은 잘 아시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만큼 지금 이제 개인의 수급이 쏠림의 현상들이 이런 종목들의 그 급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 기관의 패시브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 들어오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수급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미 위치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유념해 두고 그쵸. 어떤 단타 매매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조금은 새롭게 들어가서 이거를 장기로 가져간다? 그러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계속해서 어떤 기업이 더 매력적인가에 대한 의견이 여러분께 매수의 기회를 열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유의점을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에 도움되라는 이러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순서만 바꿨습니다. 네, 우선 센터님께서는 이제 시세에 영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볼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공통점은 일단 저는 픽은 LS 머티리얼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시호가에서 상승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그 두 종목이 둘 다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한다면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재개 뉴스나 어떤 대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LS 머티리얼즈가 근소하게 하는 일이 다르지만 2차전지 소재 부품이 있다는 건 공통점이고 에코프로 그룹주, LS 그룹주에 속해 있다. 이제 지주사가 이제 굉장히 좀 힘이 센 기업들이 있다. 그 부분은 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근소하게 LS 머티리얼즈가 저평가 매력이 있다. 사실 LS 머티리얼즈도 12개월 선행포가 170이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2개월 선행포가 340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S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도양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매도세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금 입장에서는 LS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종목들도 하루에 2번씩은 시세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포기할 필요 없이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재차 반등하는 여부에 따라서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서 전략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엔터주인 것 같아요. 어제 특히나 JYP가 7% 넘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궁금한 건 오늘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까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어제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던 데는 역시 그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아티스트 리스크가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그 안에서 좀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JYP 엔터라든가 SM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가 비슷해요. 바닥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양봉을 세우는 이런 모양들이 나왔고, 사실 YG 같은 경우는 이전에 블랙핑크의 이제 그 완전체 그 재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서 일단 한 차례 크게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다른 모양이 나타났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이런 종목들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왔다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 그 종목들은 세부적으로는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JYP가 다 10만 원을 돌파하고 SM이 바닥에서 올라온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일단은 이런 그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지금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그 주요 그 상을 휩쓴다든가 우리나라 이제 뭐 그룹들이,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떤 해외에서의 움직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을 뭐 본다면은 역시 지금은 이런 그 엔터주들 뭐 어느 종목 할 거 없이 충분히 지금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러한 모멘텀 외에도 개별적으로 이슈를 소화하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HMM 인수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뜨거웠던 건 가격 제한선까지 간 할인이었을 테고 그 밖에도 페노션, 동원산업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슈로 어제 단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 무게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매매 관점은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일단 이런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우선 대상 협상자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수를 해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트레이더, 전문가 영역에서 거의 재료 소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HMM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세가 나왔는데 기관 순매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HMM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되고 있고 하림은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3조를 마련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노션을 통해서 3조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호방 네. 그룹에 대해서도 영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장하고 다시 좀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12월 20일 개장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내 시장은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 아래 종목별로 희비 교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과대 낙폭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어제 또 오랜만에 올라온 엔터주가 오늘 그 바톤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러한 흐름들 반영해서 오늘 일단 코스피는 1위부터 20위까지 일제이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0.76% 상승한 2,58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 0.42% 오른 861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환율도 다소 우호적입니다. 5.8원 전일 대비 내린 1,302원에서 출발하네요. 시가총액 상해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좋습니다. 두 반도체 대장 나란히 상승불 켜낸 가운데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1.59% 더 탄력적인
좋은 움직임으로 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4만 300원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37%까지 올라온 가운데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면 다만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 대형주가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제 홀로 올랐지만 오늘은 0.68% 약세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0.3%, 4% 등락을 오가면서 빨간불로 출발을 합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 역시나 약세권 출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HLB 강하네요. 2% 정도 상승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HPSP, 리노공업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단 대기업 대형주와 함께 힘 받아서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안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 짚어볼까요? 오늘은 어제장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상승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지수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종목들 간의 희비가 좀 엇갈렸었는데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강세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강세가 오늘도 연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리고 뭐 풍력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하나솔루션 같은 그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반으로의 어떤 이런 또 매기가 다시 한번 또 불붙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밖에 이제 어째 유가 뭐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주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이런 그 매기의 확산 그리고 상승 종목의 증가 이런 흐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역시 이제 지수의 어떤 상승폭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이 좀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강한 네.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로 또 살펴보면요. 오늘 또 정치 테마주 강하게 시간외와 연동되면서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어제 또 대장주가 약간의 조정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로봇도 올라오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우선은 뭐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섹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네.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정말 테마성 이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인가라고 하는 기업 빼고는 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다가 이제 1월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가 나오고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매매를 정말 못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 정말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만큼 좋은 수급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맥점 잡는지 여부 보고 매매하시고 개별적으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팁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다시 시장 돌아와서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또 센터장님께서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해줬는데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듯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땡땡땡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만 붙었다 하면 랠리를 펼친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러한 분위기 이어가고요. 오늘은 그 선단에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어부부 반도체 현재 3.9%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는 강보합, 약보합권 왔다 갔다 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 구간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떤 그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어부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의 좀 매기가 좀 이전이 되는 이러한 모양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어부부 반도체가 좀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은 오늘 뭐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의 어떤 또 강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뭐 오니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HBM 관련주들도 뭐 오러스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세 보이고 있고요. 뭐 굉장히 급등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상승폭이 큰 건 아닌데 한 3-4%의 어떤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이제 뭐 고마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업종 자체의 투자 심리를 좀 이제 그 올리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기존의 어제는 CXL 그리고 PIM 관련주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기존의 HBM 관련주 후공정의 움직임이 더 탄력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 오늘 또 개장일 걸어라 손여루 팀장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기업을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제가 네. 시청자분께 소개를 드릴 종목 보령이라는 종목입니다. 보령. 네, 일단은 아직 그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밀접한 연관은 없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많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전문 의약품 및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뭐 혈압계,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그다음에 시청자분께서 잘 아실 만한 제품은 겔포스나 용각산과 같은 전문 의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이상 지질증이나 뭐 항암제, 질환군과 관련된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뭐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뉴욕 시장에서 견조하다는 모습,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시장 셀트리온 관련해서 긍정적 모멘텀도 일발장전 일부에서 소개를 드렸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지만 그와 개별적 모멘텀을 상당히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령 관련해서는 4가지 개별 종목 뉴스가 있는데 고혈압 복합제인 듀카브가 소송 중이었는데 특허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첫 번째 뉴스가 있고요. 보령이 투자한 케모밥이라는 신약이 있는데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24년 9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 모멘텀도 있다. 그다음에 혈액학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에 미국의 혈액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항암신약에 발표한 신약에서 완전 관해를 발표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또 마지막 모멘텀이 K캡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HK 이노엔에서 개발했고 이제 종근당과 보령 사이에서 유통권을 토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통권을 따낸다는 것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HK 이노엔이 원래 종근당과 계약 중이었는데 종근당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신규 유통 기업으로 보령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는 올해도 안정적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령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포가 46.26인데 현재포가 18.77, 12개월 전에포가 14.6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외인 순매수 들어오다가 그저께부터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 위치가 저점을 상당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원고에 11,400원 말씀드렸는데 11,45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원, 1차 목표가는 12,600원 잡고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여루 팀장의 관심 기업 보령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꾸준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줄기세포 키워드 그 안에서 관련주들이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또 어떤 키워드가 올라오나 봤더니 개장 벌써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슈 장전에서 김준호 매니저가 언급했던 토스 관련주 오늘장 흐름 좋습니다. 이월드, 한국전자 인증 그리고 탑픽 기업이었던 하나투자증권까지 지금 4% 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를 소화하면서 오늘장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올라오는 쪽 바로 드론, UAM 그리고 로봇이네요. 이 로봇도 결국은 사실상 개별적인 종목들의 대응 팁도 궁금할 텐데 현 구간 투자 매력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어떤 대장주의 개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말씀하신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이제 그 연관은 있지만은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네.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그 법안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로봇의 어떤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UAM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역시 중요한 건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정책적인 어떤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세분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조금 덜 올랐던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힘을 받는 이런 흐름으로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종목들이 뭐 지금 여기서 어떤 매수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이런 흐름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주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네. 그런 상승 어떤 그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이런 그 대표주들 뭐 로봇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이러한 어떤 전략도 지금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뭐 오늘 뭐 UAM이라든가 드론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을 따라잡는 거는 뭐 지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정통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눌림목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이러한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 대장주로 구분받는 이 두 기업이 4% 넘게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1%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이게 쉬는 게 맞나라고 판단이 어려운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확인이 더 필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로봇주 전반적인 인사이트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제약바이오 오늘 또 보령이 탑픽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HLB 그룹주가 정말 시세가 대단합니다. 그룹주 일제히 다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특히나 HLB 사이언스가 9%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우선 좀 HLB가 HLB 그룹주들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좀 보수적으로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매매를 잘하신 분들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HLB가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는 기대감. 이제 코스닥의 맹점은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면 이제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HLB가 코스피로 이전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매도가 많이 진행됐었는데 공매도 쇼커버링과 쇼스키즈가 동시에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체 모멘텀도 많습니다. 리보세라니 병행요법 폐합 유효소 입증 소식에 사실 부정적인 뉴스가 최근에 엄청 안 나왔는데 긍정적인 뉴스에 수급도 화답을 하니까 좀 투자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굉장히 일봉 차트랑 주봉 차트만 봤을 때는 부담됩니다. 근데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18일에 약간 윗골 달린 캔들 나왔을 때 한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전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수 의견은 드리지만 난 손절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10시 반이나 2시 반에 눌림목 공략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HLB 같은 경우 하루에 2번씩 시세 확인하면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HLB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조금 더 무게감 두고 이 재료 가져가도 좋습니까? 네, 아직 저는 HLB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뉴스는 못 봤고요. 근데 충분히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일정주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요. 네. 이제 코스피 이전에 뭐 주주총회 통과돼서 언제 상장될 거다, 거래 정지될 거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거다, 거기서 무슨 내용을 발표할 거다, 이 뉴스를 확인했을 때 주가 변화나 수급 동향을 보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흔들리면은 뭐 비중 줄이면서 나중에 눌림목에서 다시 사면 되니까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봤습니다. 넘어가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올라오는 기업들이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XL, PIM 이러한 테마성 외에 기존의 장비주들 HBM 쪽으로도 시세를 냈던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HPSP도 강하고요. 그동안 약간 소외받았던 GST까지 오늘은 올라오네요. 이러한 순환매 이용할 수 있는 전략 따로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지금 그 반도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런 또 이제 그 테마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순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조명을 덜 받았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죠. 지금 언급해 주신 뭐 GST라든가 또는 뭐 신성 ENG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네페스 아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업종 내에서의 키 맞추기의 그 형태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항상 뭐 이제 어느 뭐 이제 급등을 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나머지 이제 그 안에 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동반 상승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승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부터는 아마 내년에도 아마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도 나타날 것이고 밸류에이션의 어떤 이런 판단도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옥을 찾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최선의 대응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오기 때문에 오늘 그 키 맞추기로 조금 그동안 약간 소외받았던 반도체 장비가 올라옵니다. 이게 네. 소외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이미 다 같이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럼 키 큰 이런 장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소재 쪽을 보는 것도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소재나 반도체 소재라든가 뭐 부품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화려한 건 그렇죠. 지금 장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께서 항상 원하시는 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거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을 받는지 그 관심을 받는 쪽에 있어서의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찾는 것이 뭐 이게 소재나 재료도 물론 좋지만은 그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시장에 유효한 그런 대응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요즘 시장에는 오히려 필요한 자세다라고 짚어봤습니다. 그 관심에 뜨겁다라는 키워드로 쭉 이야기를 더 끌고 가면요. 오늘도 여전히 신규주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 선단의 선계 블루 엠텍이고요. 벌써 10% 넘게 시세를 내고 있고 코어라인 소프트도 7%, LS 머티리얼즈도 5% 넘게 일단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규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블루 엠텍 어떤 기업입니까? 네, 기업 개요는 이제 의약품 유통을 줄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의료 AI로 좀 끼워줘야 될까? 약간 그 의심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신규 상장 종목이고 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 머티리얼즈가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신호이 나오다 보니까 낙수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블루 엠텍은 좀 유사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반도체에서는 뭐 미래 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청담 글로벌처럼 이제 마케팅을 도와주는 이제 온라인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매매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이 그래도 분기 실적 흑자가 나왔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잠식 상태였는데 부채 비율 3000% 이내로 내려왔고 상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유보율이 2000% 위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500 뉴스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블루엠텍이 뭐 유동 매물이 뭐 20% 이내고 뭐 거의 뭐 품절주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로 말씀해 주시더라도 지금 이 가격보다 10분의 1 가격에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상장하면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500 뉴스가 나오려면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신규 상장 대장급 종목들이 단기적인 차익시로 나온 게 블루엠텍이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에 주요 원인이 된 것 같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좀 기술적 반등 용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2거래일, 3거래일 보유하는 관점을 매매하신다고 하면 좀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면 그래도 유효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블루 엠텍 체크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또 어떤 개장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조금 이제 랠리의 분위기예요. 사실 뭐 그렇죠. 지수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종목으로의 확산도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제 12월 FOMC의 결과부터 시작된 이런 어떤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코멘트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이 이제 그 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오면서 랠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따라가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경계 심리가 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뭐 추가적인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뭐 시장에 지금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또 시장의 그 변동성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게 만드는 이러한 흐름이고요. 앞에서도 이제 뭐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시장 내에서 이제는 지금 조금 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가 좀 덜 올랐느냐.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300선과 2,600선은 달라요. 네. 2,300선에서의 주가와 2,600선의 주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따라가야 되는 작업은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지수 2,600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찾는 이러한 작업들. 그러니까 그게 뭐 업종이 뭐가 됐건 종목이 뭐가 됐건 간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상대적으로 시장을 못 따라온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는 작업도 네.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기대는 너무나 좋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너무나 쫓아가기보다는 과대 낙폭에 오히려 관심을 두면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이동근 센터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손유르 팀장의 개장에 걸어라 기업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요. 보령이었고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벌써 개장한 지 23분 구간 지나고 있고요. 여전히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안이 강합니다. 수급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일단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 712억 원 그리고 기관 역시 786억 원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만이 산 채 외국인은 덜어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의 분위기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선점해봐야 할지 도전 369로 이어가 보겠습니다.